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널 체크포인트 세계지리의 이윤지입니다. EBS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전날 갑작스러운 지진과 그리고 연기된 수능 일정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하셨을 텐데요. 나중에 이 일주일의 시간을 떠올려 봤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이 일주일 시간 덕분에 내가 좀 더 수능을 잘 칠 수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 EBS가 아주 좋은 강의로, 우리 진짜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파이널 체크포인트 이 25분 두 강을 통해서 정말 내가 몰랐던 정말 중요하지만 빠뜨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디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총 20가지 주제 중에 10주제를 함께 다뤄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요. 우리 계속 수능 치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중요한 개념들은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예상되시죠? 바로 고지도인데요. 우리 고지도는요, 이런 내용들, 우리 지금 선생님이 9가지 정리해둔 내용 있죠?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여러 기출 문제들로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출제된 모의고사 기출 선지들은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선지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각각 언급이 되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선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지도 자료와 함께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그 의미를 좀 더 이제 깊이 새겨가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올해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세계지리에서 출제되었던 고지도는 기존의 그 기출문제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되어서 다소 당황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 니은 선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 고지도가 제작되었을 때 그 제작자가 어떤 과정을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작을 한 고지도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 특징을 아셔야만 이런 니은 같은 선지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 바로 지리정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리정보는요, 최근 기출문제 여러분들 치렀던 모의고사에서 이 주제들이 각각 한 문제씩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이 4가지가 아주 종합적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 선지가 형성되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이 지리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풀었을 텐데요. 이거는 우리 EBS 교재, 연계 교재에서 아주 유사한 형태, 그리고 거의 똑같은 국가들을 다시 한 번 더 평가 모의고사에 물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리 정보를 주고 어떤 국가인지 유추한 다음에 거기에 또 해당하는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통계 지도 선지가 깔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인식이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인도양 연안인지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인지 이런 것까지도 조금씩 구체적으로 묻고 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우리 머릿속에 세계 지도가 늘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봐왔던 선지였고요. 특히 뭐 낮의 길이 이런 거는 더 이상 헷갈리는 분들 별로 없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마지막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또 우리 낮의 길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가 기후 기초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의 공전, 그죠? 이거와 관련된 계절의 변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데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이 시기가 언제인지 파악하는 거,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게 언제다? 하지 무렵이다. 그리고 이거는 남반구가 태양 쪽으로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동지 무렵이죠.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낮의 길이가 하지 무렵과 동지 무렵에 각
위도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북극하고 남극을 기준으로만 봐도 그때가 하지인지 동지인지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각 위도대별로 비교하는 문제들도 자주 나오니까요. 정말 기본적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이 멘트가 나온 적이 있었죠. 바로 정오의 태양 고도. 처음에는 이게 별로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소한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정오의 태양의 고도는요. 그 시기에 낮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태양이 높이 떠 있으니까 낮의 길이가 길 거고요. 태양이 조금 낮게 떠 있으면 당연히 낮의 길이가 짧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또 함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주제는요. 바로 열대기후인데 이 열대기후는 뭐니 해도 바로 적도 수렴대. 이 적도 수렴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에 치우쳐져 있다. 그때가 바로 하지 무렵. 6월, 7월, 8월 사이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에 치우쳐져 있다. 그때가 바로 동지 무렵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몇 월인지부터 파악한 다음에 문제 접근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문제 접근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7월, 이게 1월. 그래서 적도 수렴대가 위치하는 시기가 바로 그 반구의 여름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북반구는 이때가 여름이고 그 다음에 남반구는 이때가 여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적도 수렴대는 이게 저기압대이기 때문에 저기압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 이 지역은 무슨 시기가 된다? 우기가 된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 적도 수렴대 이동에 따라서 아주 뚜렷한 우기와 건기가 나타난다. 아주 중요한 기후대죠. 그래서 사바나 기후는 특히 다른 기후와 비교해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기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9월 평가원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들도요.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스스로 분석해 놓으셔야 되는 아주 좋은 그리고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주제는 온대기후인데요. 이 온대기후는요. 우리가 3차 기후 구분까지 있는 유일한 기후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구분 그 순서대로 그래프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온대기후는 그것부터 하셔야지만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되고 특히 이 지중해성 기후 반드시 나오죠. 다른 온대기후하고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일한 여름 건기를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후와 비교하는 문제에서 반드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리고 서한해양성 기후하고 지중해성 기후는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데요. 특히 서한해양성 기후가 이 연중 고른 강수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혹시 여기는 늘 비가 많이 내리는 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 이제는 없겠죠. 여기는 고르게 내릴 뿐이지 연강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두 기후 모두 다 700에서 한 800mm 정도예요. 오히려 여름에만 집중되지만 거의 그 여름에 내리는 비의 양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대륙 동안에 해당하는 지역이 훨씬 더 연강 수량은 많다는 거 그것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교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뚜렷하게 여기는 연교차가 적고 대륙 서한 기후들 그 다음에 대륙 동안은 연교차가 확실하게 크게 나타난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도 이 4개의 기후 지역에서 4개 기후 구분에서 이 3개를 이렇게 출제를 한 건데요. 우리 편차 그래프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죠 이제는. 그래서 기온 편차가 나올 수도 있고 강수 편차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기온 편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8월 평균 기온에서 1월 평균 기온을 빼면 연교차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온 편차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8월 기온 편차에서 1월 기온 편차를 빼도 우리는 그게 연교차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는 지금 보니까 다에 비해서 훨씬 더 연교차가 큰 반면에 다는 연교차가 작고 여름이 아주 건조한
그러니까 다는 여러분들 딱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 이 문제 기억나시죠? 그럼 상대적으로 가하고 나는 대륙 동안에 위치하는 그 기후구나 라고 여러분들 접근하셨으면 이렇게 위치적으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지도에서 어떤 기후대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번째 주제로 가시면요. 바로 건조기후와 건조지형. 우리가 많이 그리고 생각보다 이 기후와 이 지형은 많은 학생들이 조금 친근하고 쉽게 여기는데 이제까지 나왔던 출제 기출문제들을 보시면요. 거의 이 지형 파트에 초점이 많이 가 있죠. 물론 사막이 형성되는 그 원인 크게 4가지, 그 다음에 사막의 분포, 그것 또한 우리 머릿속에 지도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지형 파트가 뭐니 해도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건조기후와 좀 이따가 나오는 냉한대 기후에서 빙하지형, 주빙하지형, 지형 파트는 어찌됐던 그 지형이 어떤 지형 형성 기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 형성작용, 그죠? 형성작용을 받았는지, 퇴적인지 침식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우리 선지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건조지형하고 빙하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쉽게 접할 수 없는 지형들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생소했었죠. 그래서 그런 이름부터 그리고 그게 침식지형인지 퇴적지형인지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우리 9월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사진 자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사진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호한 구석은 만들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정확하게 밑줄을 그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 제대로 안 보이는데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여기에 집중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선지들이 건조기후와 관련된, 건조지형과 관련된 이미 기출된 선지들로 여러분들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또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 같은 경우에는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지형인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라야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왔던 선지인데요. 이걸 마실 수 있는 물인지 마실 수 없는 물인지와 관련해서 플라야도 나왔지만 나중에 해안 지형에서는 석호 같은 지형에서 또 물어볼 수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찬정수와 관련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 혹은 호수, 그 다음에 마실 수 없는 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야는 식수나 농어명수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선지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7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 냉한대 기후와 빙하지형인데, 자, 빙하지형은 한대 기후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미 한때 빙하가 있었던 곳에 빙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지형이 빙하지형이기 때문에 보통 냉대기후 혹은 온대기후 일부 지역, 그 다음에 툰드라 기후 지역,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빙하가 없는 지역에서 빙하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빙하 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툰드라 기후에 동결과 융해와 관련된 지형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형들은요. 자, 무슨 지형이죠, 여러분? 빙하, 침식 지형들과 관련된 지금 지형들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홀은, 건곡, 현곡, 유자곡까지 모두 다 침식 지형들이고요. 빙하가 만들어 놓고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지형들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두 번째 보는 거는 뭐냐면 빙하 퇴적 지형입니다. 자, 빙하가 퇴적물을 운반해오는 과정에서 혹은 빙하가 이제 후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지형들인데요. 이 드럼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커라든지 이런 지형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어 자체도 조금 생소하지만 형성 과정도 좀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모양이 특징이고 그 형성 과정까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에스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빙하가 퇴적시킨 게 아니라 엄밀하게 융빙수,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낸 물이 퇴적시켰기 때문에 다른 퇴적 지형에 비해서 뭐가 양호하다?
분급이 양호하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가원 기출문제에서도 올해 또 나왔었죠. 그래서 또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금 모식도를 보시면 방금 선생님이랑 함께 본 빙하 침식 지형, 그 다음에 빙하 퇴적 지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형의 이름,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만 파악했다면 이런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빙하 지형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선지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주제인데요. 바로 세계의 대지형입니다. 자, 일단 세계의 대지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정지계, 그 다음에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 이런 식으로 크게 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이미지 속에 안정지계가 어디에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가 있는데 특히 신기습곡산지는 이런 판의 경계에서 이런 두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금 또 형성되고 있는 그런 높은 험준한 산맥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의 경계라든지 우리 지리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산맥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 수능에 나왔던 카캅스 산맥,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요 라인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를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틀라스 산맥도 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산맥 또한 신기습곡 산지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기습곡 산지 중요한 산줄기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당연히 이미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습곡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도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드라켄스버그 산맥까지 자 이렇게 에팔레치아, 그 다음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치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판의 경계 유형, 발상 경계, 수령 경계, 그 다음에 보존 경계, 그 유형들 그리고 그 사례들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것은 일단 스스로 해보시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1분 클립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의 대지형은 정말 중요하고 그 판의 경계 유형하고 연관돼서 선지가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복습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째 주제는 세계의 대하천입니다. 자, 이 세계의 대하천은 지금 작년 수능에서도 또 하천 지형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도에서 그 하천이 어디에 분포하는지가 기본적이고 이게 신기습곡 산지에서 발원을 했는지 고기습곡 산지에서 발원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하천의 하구에 삼각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하천 주변에 4대 문명이 형성되었었는지 안 되었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자주 물었고요. 그 하천이 지금 국제 분쟁 지역인지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 하천이 외래 하천인지 그 다음에 국제 하천인지 이런 것이 선지에 주로 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출문제들을 풀어봤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 개념에 충실할 필요는 있는 파트가 또 세계의 하천 파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평가원에서 바로 9월 달에 하천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 그 학생들 중에 몇몇이 조금 당황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수능 완성해서 이렇게 생긴 유형 보셨죠? 자, 이거는 그 하천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 위도와 경도로 그 위치값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천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떠올리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도, 그 다음에 위도 개념이 이미지가 좀 잘 빨리빨리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경도면 어떤 국가들을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게 지금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9월 평가원에 나왔었죠. 또 한 번 반복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나일강, 그 다음에 겐지스강, 미시시피강이 나왔지만 다른
주요 하천들의 위치도 지금 지도 꺼내셔서 대략 어떤 위도대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도대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 특징들 진짜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선지들을 보시면 많이 나왔던 그런 선지들도 있지만 1번 같은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천이 어떤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하천인지도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선생님이 방금 언급했던 이제까지 기출되어 왔던 전형적인 선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번 강의 마지막 10번째 주제는요. 세계 해안 지형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지도는 세계 5대 갯벌, 북해연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그죠? 이렇게 5개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갯벌뿐만 아니라, 뭐, 산호초 분포지역, 그 다음에 뭐, 더불어서 맹그로브 분포지역도 이거와 비슷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거 전체적인 스케일뿐만 아니라, 이 단위 좁은 지역에서 갯벌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 지형과 관련해서 삼각주도 물어볼 수 있고, 우리 여기서는 사주하고 석호도 물어볼 수 있고 기출문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해안 지역은요. 자주 나왔던 지형의 모식도, 대략적인 그 형태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우리 리아스 해안과 그 다음에 피오르 해안 이것도 어떤 것이 형성했고 모양 아시죠 여러분? V자국, U자국에 각각 해수면이 상승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해안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특히 피오르 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빙식곡에 물이 차올랐다는 얘기를 통해서 과거에 빙하가 있었던 곳에 이런 피오르 해안이 곳곳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칠레 남단이라든지 캐나다 이쪽,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노르웨이 서쪽, 그 다음에 뉴질랜드 서안에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인데 해안지형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 세계 해류 흐름 요것도 전체적인 틀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는 무슨 방향으로 해류가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되는데 북반구는 시계 방향, 그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류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당연히 저위도에서 여기 저위도죠. 고위도로 가는 방향으로 난류대가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쪽에서 출발했으니까 한류가 되어서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고위도니까 여기에 한류, 대표적인 한류, 그 다음에 여기는 난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근데 특히 이 한류와 관련돼서는요. 우리 사막 지형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페루 해류라든지 벵겔라 해류 같은 거는 기억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난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그 따뜻한 온화한 겨울을 만드는 요인이 또 되기 때문에 함께 그런 기후 파트하고도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파이널 체크 포인트 첫 번째 강의에서는 약간 앞쪽 자연지리 파트를 함께 정리를 했다면 우리 나머지 그 2강에서는 우리 인문지리 특히 그 자료 분석과 관련된 팁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EBS는요 여러분들과 진짜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일주일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알차게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2강에서 선생님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